우리들의 삶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그야말로 아침은 전쟁이다. 아이를 학교에 내려주고 꽉 막힌 도로를 달려 정신없이 출근하고 머릿속은 그날 직장에서 해야 할 일과 아이들의 학교 세세한 일로 꽉 차 있고 출근 중에도 휴대폰은 수시로 울려대고 뭔가 삶에서 놓치는 일이 생길까봐 최대한 많은 것을 해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 탁 트이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유럽 배낭여행이나 휴양림 국립공원에서 자연의 광활함에 경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일주일간의 여름 캠프에서 황홀한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확장된 경험을 하고 난 뒤 일상으로 복귀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기분을 느끼게 된다. 좁은 시각적인 공간에서 자연 속에서의 더 확장된 경험은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감각의 풍요로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으며 잊고 있던 자신의 일부와도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해준다. 안녕하세요. 사색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주의력 사용법, 오픈 포커스 브레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간추린 서문을 낭독해 드린 것처럼 우리는 현재 생활 속에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감과 우울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다 보면 우리 신체 자체는 생존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뇌는 전기 패턴이 바뀌면서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흐름도 변화가 생기면서 지각, 기억, 정보 처리와 수행, 정서적인 안녕 모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뇌파 바이오 피드백 분야의 선구자이며 심리학자인 레스페미 박사는 지난 40년 동안 뇌파 연구에 근거한 심리 상담을 해오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전환시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오픈 포커스 기법을 개발하고 보급해왔습니다. 오픈 포커스 기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 방법으로 창의적인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심신에 쌓인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고 두뇌의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주의에 중독되다.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지대. 한 무리의 사자들이 풀 언덕에 엎드려 있고 사자들 등 뒤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사자들은 반쯤 잠든 채로 근육은 이완되고 호흡은 느릿느릿하다. 그때 가젤 한 무리가 사자들 눈에 들어온다. 그러자 사자 몇 마리가 머리를 바짝 세운다. 그런데 사자들이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가젤 무리 중 한 마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다. 그 순간 사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상처 입은 가젤 한 마리에만 온 시선을 집중한다. 사자들은 상처 입고 우는 가젤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다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제 사자들은 이완되고 확산된 주의 방식에서 한 대상에만 시각의 초점을 집중하는 주의 방식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그 결과 사자들의 각성도는 높아진다. 상처 입은 가젤을 쫓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사자들의 근육 긴장도와 심장 박동수, 호흡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주의 방식을 좁은 대상형 주의라고 부른다. 이 방식은 우리 대부분이 자각하지 못한 채 내부 및 외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다. 좁은 대상형 주의는 하나 혹은 몇 개의 중요한 대상만을 인식의 전경으로 삼아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으로 그 밖의 모든 자극은 인식의 배경으로 물러난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은 뇌파에 영향을 미친다. 정상적인 뇌파의 주파수는 보통 다음 4가지로 나뉜다. 가장 느린 델타파는 수면 시에 나타나는 뇌파이다. 세타파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깊이 이완되어 있거나 몽상에 젖어 있거나 잠에 빠져들 때 생긴다. 알파파는 역시 이완되어 있긴 하지만 의식이 깨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활성파라고도 하는 베타파는 일을 할 때 생기는 뇌파이다. 베타파는 다시 저베타파, 중베타파, 고베타파의 세 하위 그룹으로 나뉜다. 저베타파는 이완되어 있으면서도 관심을 갖는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이다. 중베타파 이상의 주파수는 주로 좁은 초점을 사용할 때 관련이 있다. 고베타파는 근육 긴장, 분노, 불안, 기타 격렬한 감정과 관련이 있다.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향하는 학생, 운전 중 앞에 끼어든 자동차 운전자에게 버럭 고함을 지르는 운전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좁은 대상형 집중은 우리가 비상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주의 방식으로 뇌의 전기활동의 주파수를 빠르게 하고 크게 증가시키며 심박수나 호흡률 같은 우리 몸의 생리적 각성을 높여준다. 이는 다시 우리의 지각, 감정,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좁은 대상형 집중은 특정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심리적, 신체적 대가를 치르게 한다. 좁은 대상형 주의를 만성적으로 사용하면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중추신경계가 더 불안정해지고 외부 자극에도 더 과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인간은 진화하면서 지금 당장 위급하거나 중요한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좁은 주의 방식을 발달시켰다. 그로 인해 단시간에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우리가 좁은 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거기에 거의 중독되어 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다 긴급한 게 아닌데도 우리는 매사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가장 높은 기어 한 가지로 계속 스포츠카를 모는 것과 비슷하다. 그 상태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대부분을 이런 모드로 지내고 있다. 그렇게 하면 변속기와 엔진 등 자동차 부품이 망가진다는 사실도, 또 기어 변환 장치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오픈 포커스 훈련은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주의의 기어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어 변환 장치를 작동시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간, 공간에 대한 의식의 확장.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다음을 연습해보자. 이 페이지의 글을 읽어나가면서 당신의 눈과 책에 인쇄된 글자 사이에 있는 3차원의 빈 공간을 알아차려 보라. 글을 읽어나가면서 그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해보라. 우리는 단지 대상만 감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감각에서 제외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책과 나 사이의 물리적 공간을 시각적으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 이 공간을 알아차렸다면 그 알아차림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잠시 가만히 머물러 보라.
이제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페이지의 오른쪽과 왼쪽 공간도 감지해 본다. 주변 시야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해. 천천히 페이지 왼쪽과 오른쪽 공간을 알아차려 나가는 것이다. 이제 배경으로 인식했던 것들이 전면으로 드러나게 할 차례이다. 즉, 지금 읽고 있는 글자와 함께 책 속의 다른 글자들, 해당 페이지 전체, 책의 가장자리, 책상, 책 너머의 벽면까지 동시에 전면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면 된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몇 초간 이 알아차림을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시각의 배경과 전경이 똑같이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이 되도록 한다. 이제 계속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공간을 알아차려 본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2차원에 머물러 있던 시각이 열리고 넓어져서 3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느껴본다. 책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읽고 있는 행과 행 사이의 공간도 알아차려 본다. 또한 단어와 단어 사이, 글자 한자 한자 사이의 공간도 알아차려 본다.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글자 하나까지 알아차리다 보면 시각 공간에 대한 알아차림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알아차림이 빈 공간을 감각하는 데까지 확대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그 비어있음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가? 고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떠오르는 이미지와 마음속 짓거림에 배경이 되는 마음속의 공간과 고요를 경험할 수 있는가? 지금 여기에 무한함을 느낄 수 있는가? 알아차림, 즉 자각이 열리고 확장되면서 책을 읽는 경험 자체가 미묘하게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이해가 더 확고해지고 더 풍부해지며 내용에 더 몰입하게 되었을 것이다. 책을 읽는 것이 더 수월해졌을 수도 있다. 읽고 있는 내용과 무관한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눈도 훨씬 덜 피곤하고 책을 들고 있는 손도 훨씬 편안해졌을 것이다. 호흡도 더 자연스러워졌을 것이다. 어쩌면 얼굴과 목의 근육이 조금 풀어지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더 온전해지고 자신의 경험과 하나가 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좁은 초점 상태에서 계속 억눌렀던 불쾌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 부분은 뒤에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에서 설명할 것이다. 저 아래 숨어있는 것, 불안. 마케팅 및 광고 담당 중역인 로널드는 자신의 주의력에 문제가,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사촌 동생의 주의력 결핍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함께 우리 클리닉을 찾기 전까지는 말이다. 자신이 좀 산만하고 잘 흥분하는 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사촌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라는 심각한 문제를 평생 겪어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로널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른다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인 행동까지 보이던 힘들고 좌절스러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현재 전체 미국 성인의 2에서 4%가 ADHD를 겪고 있다. 이것은 밝고 활기차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평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ADHD를 겪은 사람이라도 대개는 자신의 증상을 잘 다스려 나간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ADHD 아동들에게 가만히 앉아 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라고 하면 아이들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평상시보다 불안 수준이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한다. 아이들은 왜 그러한 불안을 느끼는 것일까?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바쁜 세상, 부모와 친구들의 압력,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위기, 그리고 불안에 취약한 일부 아이들의 유전적인 성향 등을 들 수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랑과 지지의 부족, 심지어 사랑과 지지가 부족하다고 아이가 스스로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켜 몸과 마음을 비상 상황에 맞게 대비시킨다. 다행히도 신경계는 가소성이 있어서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만성 증상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오랫동안 쌓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좁은 대상형 주의에서 벗어나 이 책에서 제시하는 오픈 포커스 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잘 들어보셨나요? 저도 짧은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거나 컨텐츠를 만들어야 할 때 몰입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날은 한두 시간만 해도 술술 생각이 떠오르고 일이 진행이 잘 되는데 어떤 날에는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일이 실마리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주의력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일의 능률이 현저히 오르거나 긴장이 완화되고 불안감과 우울증이 감소되는 등 애쓰지 않고도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부분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와 손에 대한 오픈 포커스 훈련, 그리고 통증 해소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두통이나 근육 긴장, 불안 같은 것들이 어느새 내 몸에서 사라져 있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방법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책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와 손에 대한 오픈 포커스 훈련. 앉거나 선 상태로 자세를 바로 잡는다. 허리는 바로 세우되 몸은 부드럽게 이완한다. 이 연습을 하는 동안 자세를 다시 고쳐 잡을 필요가 없도록 안정된 자세를 취한다. 몸을 자주 움직이면 새로운 주의 방식을 익히는 데 방해될 수 있으므로 연습을 하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하는 것이 공간을 느끼고 경험을 상상하거나 자각하는데 조금 더 도움될 것이다. 유도문의 문장 하나하나를 들으며 어떤 상상과 경험이 일어나든 그것이 당신에게는 이상적이고 적절한 반응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당신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럼 공간에 대한 느낌을 상상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머리와 손에 대한 오픈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눈 사이의 거리를 상상해 봅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코 속 공간을 상상합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면서 숨이 눈 뒤쪽으로 흐른다고
상상합니다. 코와 눈 사이의 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면서 목구멍 안쪽의 공간을 상상합니다. 목구멍 안쪽 공간과 코 속 공간 사이의 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입과 뺨 안쪽 공간을 상상합니다. 혀의 표면을 떠올립니다. 이와 잇몸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상상합니다. 입술의 부피, 즉 입술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떠올려 봅니다. 윗입술과 코끝 사이의 거리를 상상해 봅니다. 목구멍 안에서부터 턱끝까지의 거리를 떠올립니다. 귓속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목구멍 안에서부터 귓속 공간까지의 거리를 상상해 봅니다. 턱끝에서부터 귓속 공간까지의 거리를 상상합니다. 두 귀 사이의 공간을 그려봅니다. 턱끝에서부터 관자놀이 사이의 공간을 상상합니다. 콧등 안쪽 공간에서부터 이마 한가운데까지의 거리를 상상해 봅니다. 콧등 안쪽 공간과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헤어라인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봅니다. 귀, 턱, 코와 혀, 치아, 잇몸, 입술 등을 포함한 얼굴 전체의 부피를 동시에 상상해 봅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면서 그 숨이 얼굴 전체와 두피까지를 가득 채운다고 상상해 봅니다. 숨을 내쉴 때에는 숨이 빠져나가면서 얼굴과 두피, 머리가 텅 비워진다고, 즉 공간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 봅니다. 통증 해소. 준비.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앉는다. 두통이나 근육 긴장, 불안, 통증이 있다면 몸의 어느 곳에서 그 통증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린 다음 그 느낌에 저항하지 말고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통증을 느껴보라. 통증은 그것이 느껴지는 몸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찾은 후에야 해소될 수 있다. 유도문. 먼저 감각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지되는 몸의 감각들을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소리를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소리가 일어나는 사이사이에 고요도 똑같이 알아차려 봅니다. 3차원의 공간을 통해서 소리가 내게 전해져 오는 방향을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이 깊어지도록 몇 초 동안 머물러 봅니다. 이제 공간의 냄새까지 포함해 후각에 대한 알아차림을 더해 봅니다. 이 경험과 함께 15초 정도 머무릅니다.
이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현재의 느낌을 더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감각이 지금 여기의 공간, 고요, 영원 속에 함께 어우러져 존재한다는 느낌을 뜻합니다. 이 넓은 주위의 중심에는 몸의 현존에 대한 느낌, 우리가 몸 주위의 공간이라고 부르는 텅 빔에 대한 느낌, 그리고 우리 몸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공간 속에서 모든 감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더 섬세하게 느낄수록, 그리고 그 느낌의 중심에 머물수록 넓은 주의와 오픈 포커스 경험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넓어진 알아차림의 중심을 이제 통증에 둔다고 상상해 봅니다.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생각한 모든 감각 대상들과 그것들이 차지하는 공간까지 넓게 알아차린 상태에서 통증이 차지하는 공간, 그리고 통증 주위의 공간까지 느껴봅니다. 이제 통증을 더 느끼면서 자신의 의식이 통증을 통과해 넓게 확산되도록 합니다. 통증에 몸을 푹 담근다고 상상합니다. 통증을 더 느낌으로써 통증이 확산되도록 합니다. 통증이 몸 주변의 공간 속으로 퍼져나가게 합니다. 억지로 애쓰지는 않습니다. 통증의 느낌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의식의 범위를 더욱 넓혀서 통증을 그 확장된 의식의 조그만 일부가 되게 했습니다. 통증은 더 이상 당신의 의식을 온통 에워싼 전부가 아니라 작은 부분이 되었고, 더는 큰 문제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초점을 확장하면 통증 속으로 더 편안히 들어갈 수 있고 통증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통증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통증에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통증이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식을 활짝 열어놓을 때 통증은 전체 경험의 작은 일부가 되고 덜 위협적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통증과 하나가 되고 통증이 몸 주변으로, 공간 속으로 확산되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통증이 완전히, 그리고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면 통증의 한가운데로 다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만에 통증이 사라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픈 포커스 훈련을 통해 이런 상태에 이르는 법을 배운 내담자 한 명은 과거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해변에서 이런 상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 푸른 하늘과 광활한 바다가 만나는 저 먼 수평선, 바다의 냄새, 따스한 햇살을 리드미컬하게 조절하며 살갗을 어루만지는 바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그녀로 하여금 자아를 잊고 하나로 합일되는 경험 속에 빠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담자는 이렇게 커다란 공간 속에서 내가 아주 작아진 느낌이었어요. 아니, 거의 보이지도 않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해변, 산, 바다, 사막, 그리고 우주 공간에 이르기까지 3차원의 환경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지각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에 맞게 드러난 자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방식을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일맥상통합니다. 자아와 타인, 주의의 내용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면 이는 가장 심오한 수준에서 우주적 포용으로 확장되어 마침내 황홀경, 즉 완전한 하나됨을 맛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교한 시스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서 시각적인 확장과 알아차림, 오픈 포커스라는 기술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한껏 마음을 열고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색의 정원에 와주신 사색님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